이만희 간사님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방향에 두고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 개최와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님의 정말 일방적인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을 합니다. 오늘 전체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협의는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지만 제가 그 자리에서 동의할 수 없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처리를 위한 전체 회의에는 제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 자체가 여야 간사 간 또는 위원장님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실은 아니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회의 방청석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때 물론 위원장님의 권한이시긴 하시지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협의라든지 논의 정도는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이번에 똑같이 이렇게 유가족들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방청을 하고 계시는지 사전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그런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좀 우려되는 것은 과연 이 이태원 특별법을 저걸 하시면서 얼마나 정말 제대로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법이 뭔가 고민하셨는지 저는 심각하게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 법안들은 당론으로 야당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에서 지난 6월 30일 날 아예 처음부터 강행 처리를 목표를 하고 패스트 트랙 법안으로 지정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2주 만에 단독으로 공청회를 또 열었고요. 안건조정위원회가 뭡니까? 원래 국회법의 안건조정위원회는 소수당이 다수당의 폭주나 이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심의할 수 있는 기간도 90일을 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 들어서 이 안건조정위원회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논쟁이 많은 법안들에 대해 가지고 한 번, 두 번 미팅을 거쳐가지고 그냥 통과시키는 하나의 그냥 절차적인 자세로 흘렀다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수당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먼저 만들고 거기에 2대 4의 구조를 만들어서 그냥 통과시킨 겁니다. 그 절차에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니들이 참석하라 하는 그런 정도인데 어떻게 우리가 참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태원 특별법은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많은 지적도 있었고 문제점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안건조정소위에서 많이 고쳤다고 하지만 그 내용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사실은 처음에 의도된 내용 그대로 들어갑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정의 규정 중에 피해자 정의 규정 중에 3촌 이내 혈족은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가족을 제외한 사람들에서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지정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냥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조사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규정은 삭제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세요. 들어보십시오. 빨리 정리를 해주세요. 추천위원회를 삭제했다고 하지만 조사위원회는 11명으로 4대 7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균형을 맞춰서 할 수 있겠습니까? 법안 내용은 뒤에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유가족들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지 그분들의 어떤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한 것들은 다시 한번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분들에게 위로의 말씀도 드리지만은 이 여러 가지 정략적 목적, 정말 이 법안에 담겨져 있는 정략적 목적을 가진 민주당 또 야당의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상위 특별법에 재발 방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그 말씀을 쓸 수 있습니까? 87개 조항 중에서 단 3가지 조항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많은 의원들께서 이 재난 관리에 대한 어떤 그 허점,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주체자 없는 다중 집회에 대한 안전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안들을 발의해놨습니다. 그때 민주당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이것을 만약 개정하게 되면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개정하면은 이상민 장관을 탄핵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적의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모두 반대해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어느 게 급합니까? 정리를 해주세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저 시간을 재발 끌려고 방지 하지 대책을 마시고 위한 정확한 의사 그런 진행 방법만 논리에 해주세요.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노력에 저걸 하셔야 되는 겁니다. 빨리 정리 좀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태원 특별법은 결국은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제1요구권을 계속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어떤 일방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그런 비난의 프레임을 씌우고 이 이태원 참사라는 이 참사마저도 외면한다는 그런 식으로 정부와 여당의 어떤 그런 비정한 어떤 프레임을 뒤집어 가지고 정략적으로 결국 총선용으로 사용하겠다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현재 상태에서 나와 있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에 대해서도 규탄하는 바입니다. 예, 드릴게요. 이만희 간사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위원장으로서 좀 말씀을 올리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제가 이만희 간사님하고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합의 안 된 상임위를 왜 개최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당 입장에서 이거 하기가 어렵다, 못한다, 하니까, 159명의 생태 같은 아이들이 사망을 했는데 어느 누구도 어느 국가도 어느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거나 어루만져주는 이 나라 아닙니까? 국회마저도 이거를 외면시했을 때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합의는 안 됐지만 우리가 절차를 다 밟아서 공청회도 했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수차례 심의를 했고 오늘 상임위 전체에서 의결을 하고자 이렇게 된 거고요. 방청석의 참석, 유가족 참석 여부를 상의를 안 했다는데 이건 위원장이 결정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만희 간사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방청석 유가족 대표분들이 많이 오시겠다고 했지만 제가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5분만 오셔라 했다. 아니 어제 행정실에서 통보를 했잖아요. 예. 아니 행정실에서 통보했다고요. 알려는 드렸다. 알려는 드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위원장이 얘기하면 좀 들으세요. 내가 본인 얘기할 때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법이 저희 상임위에 넘어온 게 4월 21일입니다. 지금 4개월이 훨씬 넘었어요. 이게 뭐 하루아침에 이게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걸 꼭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강병원 간사께서 말씀 주겠습니다. 예, 오늘 이 회의까지 오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방적 운영이다, 합의가 안 됐다라고 하시는 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회법 49조에 이런 상임위의 일정은 협의사항입니다. 수차례 협의를 했고 요청하고 간청했으나 협조가 안 된 것입니다. 이걸 명확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1월 13일자 국민의힘 논평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태원 참사 끝까지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의 논평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아직 우리 국민 모두의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첫 번째 책무임을 다시금 새기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끝까지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적 아픔을 함께 치유하기 위해 힘을 모으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은 대체 무엇인지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과 달리 이태원 특별법 관련 국회 논의에 생떼와 파행 그리고 불참으로 일관했습니다. 치유는커녕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고 정부 여당의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약속은 결국 이태원 특별법 보이콧이라는 무책임으로 끝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최수근 상병 사망 등 국민의 죽음에는 어떠한 위로나 책임도 지지 않고 오로지 철진한 이념 전쟁과 국민 갈라치기로 일관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모습이 이태원 특별법을 논의하는 지금 이 자리에 적나라하게 또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법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수기하여 합의안을 도출하는 게 바로 국회의 역할입니다. 누차 강조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회의 역할을 방기하고 포기했습니다. 도리어 정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법안 소위 파행과 우기기로 인해 행안위 법안 소위가 아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8월 23일, 8월 29일, 그리고 8월 30일 안건조정위에서도 끝끝내 불참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입니다. 지금 와서 보니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를 깨고 이소위원장을 고집한 것은 이태원 특별법을 파행시키기 위한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는 확신이 듭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마저도 담아내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지적한 쟁점 사안들을 빠짐없이 검토해 최대한 합의 가능한 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국가인권의 의견과 행안위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그리고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해 원안에서 과도하거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서 안조위에서 안건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라도 국민의힘은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의 억울한 한을 풀어드리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 자체를 회피하고 덮으며 이 사건이 국민들에게 언급되는 것 자체를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태원 특별법을 다루는 전체회의에 함께하고 법안 통과에 협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가 만든 이 법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오늘 이 자리에 방청하고 계신 유가족의 아픔을 덜어드리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국민들에게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약속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